미국 미시시피주 필라델피아에서 인권운동을 위해 일했던 제임스와 앤드류 그리고 마이클. 인종평등위원회, 일명 코어에서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활동했던 그들이 사라진 것은 1964년 6월 21일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미시시피주를 비롯해 미국 남부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인종통합에 관한 연방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만연했던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인종과 관계없이 평등한 기회를 창출해 다양성을 토대로 문화 발전 등을 목표로 삼았던 인종통합 정책.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듣게 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정부가 아닌 미국에 사는 백인을 제외한 인종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선천적으로 우월함을 타고났다고 말하며 백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반감을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때로 심각한 범죄를 불러오고는 했습니다. 그날 제임스와 앤드류, 마이클에게 일어난 건 역시 그러한 범죄 중 하나였죠. 1964년 5월 25일, 마이클과 제임스는 롱데일에 있는 시온 감리교회의 신도들과 자유학교 설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이클은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작은 시작점인 자유학교 설립을 위해 동의서명을 해달라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어의 이런 활동을 알게 된 백인 우월주의자들은 그들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그 시작은 마이클이 방문했던 교회를 불태우고 서명을 했던 신도들을 살해해 모든 이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었죠. 1964년 6월 21일, 제임스와 앤드류, 마이클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머리디안에서 롱데일로 향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16시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찾으러 와줘 라고 말하며 떠났던 그들. 그들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머리디언으로 돌아가기 위해 19번 국도를 따라 차를 몰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지역 보안관이 그들의 차를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35마일로 달리던 그들에게 과속이라 말하며 운전자 제임스를 체포, 동승자 앤드류와 마이클을 구금한 보안관 세실.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그들을 체포했던 세실은 백인 우월주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말했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코어의 사람들은 여러 곳을 비롯해 세실이 있는 보안관 사무실에도 전화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본 적이 없다였습니다. 그날 저녁 10시에 세실은 3명을 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그것도 이 늦은 시간에 자신들을 풀어주는 세실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들은 그가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빠르게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세실은 그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들이 출발하자 대기하고 있던 세실을 포함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차를 이용해 그들을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추격전 끝에 셋은 붙잡혔고 살해당했습니다. 그들을 유기한 뒤 같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만약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한다면 다음은 그 밀고자의 차례라 위협했던 세실. 그렇게 제임스의 차를 21번 국도에 있는 벌목도로에 버려두고 웃으며 각자의 가정으로 향했던 그들은 이미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권운동가였던 그들의 실종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주요 뉴스 방송국을 비롯해 많은 언론에서 연일 그들의 실종을 다뤘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은 그들의 부모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FBI는 정보 제공자에게 당시 25,000달러, 2020년 기준 하나로 약 2억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자 미시시피주 관계자들은 그들은 단지 숨어있으며 이 지역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관심을 일으키려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들의 바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램과는 달리 1964년 8월 4일에 3명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유력한 정보를 제공했던 이는 미스터 X로 40년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는 미시시피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의 메이너드 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발의 총상으로 사망한 앤드류와 마이클과는 달리 흑인인 제임스의 몸에는 말로는 표현 못할 상흔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FBI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며 수사를 이어갔고,
그렇게 세시를 포함 총 21명이 체포됐습니다. 3명의 인권 운동가들의 인권을 살인으로 박탈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그들을 살인 및 살인 공모의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 하지만 그들 중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7명, 3에서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은 7명 중 6년 이상 복역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권운동 반대론자로 알려진 판사와 백인 남성 7명, 백인 여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뤄진 재판이었기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죽음에 누구도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끝난 재판. 하지만 2004년에 사건 발생 40주년을 맞아 미시시피주 필라델피아의 다민족 시민단체가 정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당시 유명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다뤘던 기자 제리와 경연대회를 위해 학생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고등학교 선생 베리가 모은 증거가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40년 전 사건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던 베리는 재판대에 섰지만 법의 심판을 피해갔던 에드거란 인물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그에게 전도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는 한 배심원의 주장으로 법의 심판을 피해갔던 인물이었죠. 인터뷰를 통해 에드거가 제임스와 앤드류, 마이클의 살인을 계획하고 지휘했던 쿠클럭스 클랜의 주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베리. 제리 역시 과거 사건을 조사하며 법의 심판을 피해간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FBI가 밝히지 않았던 미스터 X라는 정보원의 정체를 알아낸 이도 제리였죠. 제리의 자료조사와 베리의 인터뷰 녹음을 토대로 미시시피 주지사를 포함 1,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과거 사건 재개를 지지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결국 2005년 1월 6일에 내슈바 카운티 대배심은 에드거를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 그해 6월 21일 배심원단은 3건의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판결 당시 80세였던 에드거는 6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했지만 2007년 4월 12일에 미시시피 대법원은 그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에 미시시피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수사는 없을 것이라 발표했고, 그렇게 미시시피 버닝이라 불린 이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에드거는 2018년 1월 11일에 93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자연사였습니다. 그와 함께 범죄를 저지르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은 이들은 아마 지금이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의 화살이 그들에게는 결국 닿지 않았지만 지옥에서는 제대로 된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